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에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좀 배우고 다시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꼭 알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알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 페이스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셨는데 좀 많이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취지에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자세히 읽어보질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상세히 좀 못 읽어봤고요. 나중에는 또 좀 오해가 또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좀 많이 이거를 좀 알리지 못해서 좀 늦게 좀 알렸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요. 꼭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씩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영상에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한다고 한 날입니다. 사퇴를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또 했고, 언론에서는 종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그런 의중이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성의 그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죠. 그런 언론에서 그런 뉴스를 보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가 또 사퇴하기 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법치주의가 근본인 국가를 사법주의를 엉망으로 지금 사법체제를 엉망으로 지금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퇴를 하면서 무슨 애국자인 양 글을 남겼던데요. 무슨 글인지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글을 남겼으니까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저는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께 바친다.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도 덧붙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애국자인 양 자기가 본인이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내용인지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글도 본인이 애국자인 양 글을 남겼다는 그렇게 보이게끔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무슨 공명정대한 세상을, 본인이 생각하는 공명정대한 세상이란 도대체 뭔가요? 과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보내오신 글을 늦게 알리게 돼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면서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분께서 혹시 보내신 글을 제가
스팸인 줄 알고 삭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그 친구였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신 거고요. 그 제가 유튜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제 피드 제 게시글에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은 그룹에 있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 그룹에도 올리고 제가 제 게시물에도 올리니까 친구로 페이스북 친구다 보니까 제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하셔서 이제 저한테 일단 지금 보내온 글을 직접 적어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제 그 철자가 좀 틀리게 찍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읽고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남긴 글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문통이 저한테는 11월 20일 날 새벽 오전 2시 20분에 왔고요. 문통이 2017년 3월 10일 세월호 아이들에게 남긴 글.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남긴 글에 대한 부수사항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다 라고 쓰고 고맙다 라고 쓴 글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페이스북에 보수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안하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거기 가서 아이들을 구해주지 못했고 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해경이 아니고 내가 다이버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거기 가면 미안하다라고 쓰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고맙다는 또 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그때 당시에 한참 돌았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미안하다라고 쓰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 고맙다는 또 뭐냐.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건 또 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거기에 라고 이제 남긴 글에 대한 부수 사항들이라고 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남긴 글에 이제 바로 글대로 읽으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김대중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대북 송금한 금액 중 22조 5천억이 누락된 내용을 알고 비밀리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엄밀 수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부산의 LCT 사건으로 그때 당시 여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부정거래가 있는 점을 소상히 밝혀라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부산의 그 국회의원들 김무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탄핵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부산 마피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무성을 비롯한 부산 마피아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송금 내역을 조사한 것을 눈치챈 김정은은 문통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지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라는 문통에게 날라온 지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에는 그 문통은 세월호 아이들을 제물삼아 집회에 초기되게 만들고 중국의 도움으로 중국의 유학생 및 중국 간첩들이 총 출동돼 광화문 촛불 집회장에 가세한다. 그리고 북한 간첩들도 중국 간첩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가세를 했다고 나옵니다.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중국의 유학생 및 북한 간첩과 중국 간첩들이 총 출동돼
광화문 촛불 집회장에 가세한 민노총 및 참여연대 및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조합장인 촛불 집회, 그리고 아무런 의식 없이 언론 보도에 심화된 어리석은 시민들까지 포함되니, 거기다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지죠. 최순실 사건이 더 도화선에 기름을 붙이니 끝내 촛불 집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촛불 집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간첩들과 중국 유학생들 이렇게 대거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해서 중국 간첩들이 들어와서 북한 간첩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세를 했다는 거고요. 현재 나오는 진술에 의하면 돈을 받고 버스를 타고 집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참석을 했다, 그냥 돈 받고, 이런 진술들도 사실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000만 명이 참석을 했으면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참석을 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밤 늦은 시간에 굉장히 어린 애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촛불 집회를 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니 저 시간에는 애를 재워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촛불 집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고요. 근데 이제 타인 금융 계좌의 무단 인출 거래 내역 분석 자료를 유심히 관찰하여 봅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JTBC 가짜 뉴스, 가짜 보도 후 왜 박 대통령이 탄핵된 진짜 이유이니 꼭 기억하여 옆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타인 금융계좌 무단 인출 거래 내역 분석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고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DJ 정부부터 노통까지 북한으로 송금된 내용이며, 신한은행 위주로 시작되었고요. 송금 후에 계좌 폐쇄, 신규 계좌 발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지금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출금자가 되어 있고요. 옆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산업자원부에서 3조 2250억 원이고요. 대한주택공사에서 2조 원이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조 5천억 원이고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250억 원이고요. 금융결제원에서 5,500억 원. 단위농협이라는 곳 있었죠. 옛날에 단위농협, 지금도 있나? 단위농협에서 250억 원. 국세청에서 3조 원. 그 다음에 현금출금 1조 3천억 원, 과학기술부에서 5천억 원, 외환출금으로 8조 5,250억 원, 또 과학기술부에서 1조 5천억 원, 대체출금으로 67조 420억 원, 포항제철, 포스코죠. 2조 원, 대구은행 500억 원, 거래 누락 미기재 22조 5,097억 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낸 누가 알 수 없는 누락된 22조, 누가 더 과연 인출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거래 내역에서 확인 불가 22조 5,097억 원, 과연 누가 인출했는지 거래 내역서에서 확인 불가. 위 사항에서 각 정부 공공기관별로 모든 금액을 국회 비준을 받았는지, 박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이러한 단서를 포착해 22조 5,097억 원을 비서실장에게 특별히 지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핵의 어두움에 가려지고 말았는데, 현 시점에서 새롭게 이슈화 되어야 하며 문정부에서도 얼마의 돈이 북한에 넘어갔는지 의혹점이 든다. 그렇게 의혹점이 든다고 되어 있고요. 공소시효 관계로 수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니까요.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글에 이래서 박지원이 구속된 적이 있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가 오기 전날 110조가 넘는 돈이 북한에 넘어갔으니 북한에 그 못 먹는 사람들의 끼니를 채우고도 남는, 못 먹는 사람들의 끼니보다 넘는, 그 넘는인데 모는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넘는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이 개발됐다는 거고요.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그것도 다 우리 돈으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정제유란 뭐 휘발유, 뭐 석유를 뭐 정제를 하면 휘발유가 되는 건데, 정제유, 석탄의 밀무역, 그러다가 미국의 오리지널로 걸려서, 적힌 대로만 읽으면 미국의 오리지널로 걸려서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가서 8조 원어치의 무기를 구입을 해서 모면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현 시점의 주소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맥이 풀리시죠? 그러니 다음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꼭 정권 교체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만이 그거를 꼭 바라신다고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취지로 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한 내역이 이렇게 다 어디서 얼마가 송금이 됐는지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22조 5,097억 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출금을 했고 누가 출금했는지 이게 거래 내역서에서 확인이 불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님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LCT 사건에도 사실 비리가 많았죠. 그 부지도 원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랑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인데 허남식 시장이 그 허가를 내줬고, 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했던 현기환 전 민정수석도 구속이 됐고, 또 거기에 연루된 그때 당시 해운대 구청장, 구청장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구청장도 구속이 됐고, 허남식 시장도 구속이 됐고, 근데 이제 사실 LCT 수사에서 이영복 회장이라는 분이 입이 무거운 걸로 유명하시죠. 예전에도 구속이 된 적이 있지만 절대 발설하지 않는 걸로, 입이 무거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서 배제가 되거나 수사에서 피해갈 수 있는 수사권에서 이제 배제가 됐거나 구속이 돼야 될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이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덮여진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대북 송금에 대한 내용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대선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